학교 성적이 상위권은 아니었어요. 네네네. 그런데 저는 목표가 그냥 행복한 아이가 네. 되면 되지 않을까. 네. 주변에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도 봤어요. 많죠. 네. 그래서 공부는 1등 안 해도 행복하면 되지 않나 전 그랬는데 그게 좀 대충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선생님이 그때 그래도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행복의 기준, 잣대, 정의 이런 건 어떤 거였나요? 그거가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저는 뭐 사실 부부가 돼서 맨날 손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이쁜 네네네네. 조민 씨 얼마나 이뻐요. 이렇게 그쵸. 신랑하고 늘 손붙잡고 있지 못해요. 그 사람은 네. 자기 일 해야 되고. 그럼요.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할 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누구한테나 그 얘기를 꼭 합니다. 그래서 내가 24시간 숨 쉴 수 있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행복한 사람이다. 네. 근데 그 옆에 와이프가 있고 또 애가 셋이나 있으면 너무 더 행복한 사람이죠. 네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. 저는 어렸을 때 애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. 네. 아들들한테 초등학교 애할 때. 얘 너는 뭐가 되고 싶니? 그럼 애들이 그때 수사반장 되고 싶대. 수사반장.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? 그럼 텔레비에 왜 수사반장이 있었죠. 막 네. 잡아요. 네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수사반장은 내 마음에 싫지만 왜 하필이면 수사반장이니? 이러면 걔가 안 될 것 같아서 네. 그래 수사반장 참 좋은 일이지. 그러고서 해마다 물어봤어요. 진지하게. 네네. 해마다 바뀌어요. 네. 2학년 때 소방관, 뭐 4학년 때 뭐 어쩌고 계속 바뀌었구나. 계속 바뀌고 예. 그때 이게 TV에서 영향받은 걸로. 그렇죠. 그러더니 중 한 2학년쯤 되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. 네. 수사반장, 형사 얘기 안 하고 엄마 난 문과 같으면서 이과도 잘하고 책도 좋아하는데 뭐도 좋아하는데 난 어떡하지 이래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본인 스스로 그걸 선택을 참, 한 건데 예. 그걸 믿고 이렇게 바라봐 주신 그렇죠.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맨 처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도 그렇죠. 아, 제가 이제 저러고 자기를 탐색하겠다 생각했어요.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임형으로 두 아드님을 키우셨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방임형으로 그냥 키울 때 제 생각에는 정말 그야말로 자기 혼자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는가 반면에 그냥 방임했기 때문에 나몰라라 망가질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.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텐데. 들거든요. 두 근데 아드님 그거는 케이스는, 나는 예. 믿었어요.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막 멍청한 그룹은 아니었고 또 애들의 아빠도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면 그냥 DNA상 얘네들은 중간 이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은 네. 있었어. 네. 그렇지만 또 저는 교육학을 했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애들을 갖고 저렇게 들이대고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아니에요. 예.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은 사람이 오래 해요. 자기 그렇죠. 하고자 하는 자기가 아이가 하고자 하는 네. 의욕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거죠. 저도 이제 외국서 박사했지만 외국서 박사할 때 누가 과외하고 엄마가 수시로 전화 와서 너 논문 어디까지 썼니 한 사람 하나도 없어. 그렇죠. 그냥 자기가 미쳐서 하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나는 공부나 뭐나 자기가 좋아서 하게끔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저렇게 공부해서 다 하지 않는데 네. 좀 그걸 너무나 일찍 봤어요. 네. 그리고 그래서 나는 좀 다르게 키우자. 그리고 또 그런 공부의 끈 1등 해야 된다. 이런 끈을 놓으니까 초이스는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굉장히 네. 편하네요. 네. 과외 안 했어요. 그래서 그러셨구나. 학원도 안 다니고. 네. 그럼 일단 태생적으로 정말 괜찮은 인품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내가 좀 자유롭게 키우는데 거기에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어떤 습관들만 다 잘 잡아준다면 그렇죠.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보다 더 낫죠.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도구들이 좋은 게 많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지금 엄마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런 안심을 가지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보다 좋은 세상에 나서 내가 걔네들한테 들이대서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애들은 이 세상과 잘 화합하고 더 좋은 걸 배우겠다. 네.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면 애들한테 그렇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. 그리고 네. 저는 시켜서 하는 일을 싫어해요. 저 스타일이. 그래서 그렇죠. 내버려 두면 잘하는데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괜히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. 저도 괜히 그렇거든요. 저거부터 안 해야 될 것 같아. 저걸 네네. 하면 저 사람 말을 그러니까 하는 거 약간 진짜 하기 싫어요. 약간 방골기 이것도 좋은 성격은 아닌데 순종형이 아닌 거죠. 네. 그렇죠? 그래서 나는 그런데 내가 아들을 키우면서 저렇게 또 날 닮으면 주중에 또 저런 걸 싫어하는 애도 있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네가 알아서 찾아 하고 그래서 좀 한국엄마들은 좀 그렇게 해도 참 더 좋지 않은가. 좀 믿고 기다려봐라 이제 이런 네.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많고 정말 부모 역할 할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선생님이 습관 여러 가지 습관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, 선생님. 저는 상담받으면서 네. 너무 이중 논리를 봤어요. 엄마 말하고
애가 행동 결과로 나타나는 거 저런 결과는 엄마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가 나오거든요. 그래놓고 애만 바꾸려고 한다고요. 네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자신은 그쵸. 변화할 생각이 없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을 못 자서 상담을 많이 받아요. 그럼 내가 애가 안 자요. 뭐 어째요? 그럼 목욕을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시키세요. 막 이래도 또 상담이 오는 거야.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늦게 자요 했더니 어떻게 아셨어요? 이러는 거야. 그럼 엄마가 늦게 자면요. 애가 늦게 자요. 그렇죠. 엄마가 일찍 자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저 모든 게 엄마 팩터구나. 그리고 또 먹는 거 갖고 성화하는 엄마 보면 엄마가 이렇게 뭐 안 드시는 게 많아요. 아니 그러니까요. 저희 이게 아기가 너무 안 먹어요.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어머니가 엄마가- 굉장히 마르셨어요. 그래서 어머님 뭘 드세요? 저는 다이어트 중이에요. 그러니까 애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 장난치시는 어머니인가 보다, 그죠? 잘 먹어야 되는데 깨작깨작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, 본인이 본인이, 다이어트 하면 먹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싫어. 않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러면 그러니까 애한테도 애들이 같이. 먹을 게 없어요. 그래서 되게 보면 엄마가 이게 통실하고 맛집 좋아하는